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7월 9일 특징 테마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법 큰 폭으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 올랐죠. 네, 3,100을 여유있게 상회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기세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특징적인 테마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몇 개의 주제들을 한번 새로 다뤄봐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주사 금융주 쪽인데요. 실제로는 지주사 금융주가 올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잘 살펴보시면 금융사 중에서도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좀 올랐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지주사 금융주 중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주사 금융주에 해당이 안 되면서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 즉 예를 들면 조광피혁이라든가 인포바인 같은 회사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50% 이상 과반주주입니다. 그리고 조광피혁도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죠. 예, 자사주가 역시 여기도 대주주예요. 46%.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자사주 상위인 종목들을 앞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혹시 제 강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요일날 올라간 제 강의가 있어요.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강의인데 거기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상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가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방위산업 전쟁 테마가 올라가고 있고, 왜냐하면 전쟁 테러 테마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했죠. 방산주 관련된. 근데 그거는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잠재적이고 되게 장기적으로 강한 테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의 그 방위비 지출 상승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어떤 긴장 강도의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장기적인 테마는 그래요. 그리고 드론 테마 있고요. 그 다음 조선 기사제 테마가 있습니다. 조선 기사제하고 조선 테마는 장기적인 사이클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사이클의 영향으로 뭐가 와요? 실적이 개선됩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져요. 그런 부분이 있고 화장품도 역시 실적 개선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볼 종목으로는요, 오늘 상한가 갔던 몇 가지 종목들 중 SJ라든가 BK홀딩즈나 NHN, KCP, 인포바인과 조광피혁 살펴보고요. 3개 정도 더 볼 거예요. 그게 드론과 관련된 테마에 코콤, 기산텔레콤, 그리고 MC넥스 3개 더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표기는 안 해놨지만 차트에서 그거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구체적인 테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테마로 지주사 금융주 올라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자사주 보유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 보면 지주사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인데 오늘은 주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다. 즉 부국증권이라든가 왜 여기 부국증권이 빠져있는지 제가 모르겠네. 부국증권 자사주 42%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광피혁 인포바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위산업하고 전쟁테러는 정부의 K방산 육성 계획을 발표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방산 쪽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수출 계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카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KF-21 납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계약들이 진행되고 납품되고, 그래서 향후에 몇 년 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들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다들 사상 최고가를 막 뛰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들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최소 조 단위의 매출이 한 번에 일어나요. 그것도 한 번의 계약으로. 지난번에
폴란드하고 전체 계약을 하면서 8조 8천억짜리 계약을 합니다. 이런 계약들이 대형 계약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방산 어떤 물자들이 방산 제품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코어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군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S&T 다이나믹스나 퍼스텍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방산하고 테마가 많이 겹치는 종목들이 들어있는 데가 바로 드론이에요. UAS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인 항공 시스템, 뭐 unmanned aerial syste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UAM, UA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한미 공동 드론 공급망 구축 발표. 자, 이거 왜 될까요? 왜 한미 공동 드론 공급망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들은 있어요. 아니, 생산이 아니라 설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설계들을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드론뿐만 아니라 군사 목적의 드론들이 요즘에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때요? 중국의 생산망, 공급망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민간 드론 시장의 50% 이상을 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DJI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러우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산 제품들을 개조해서 거기서 뭐 폭격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정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 기반하고 미국의 설계 기술 같은 것들이 결합되고 그 다음에 부품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서 드론 시스템들이 구축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하죠, 실제로. 필요하죠, 실제로. 그죠?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기반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드론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발전과 그런 활용성의 증대와 이런 것들과 함께 맞물려서 이것도 장기적인 테마로 잡아가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 그것이 바로 피지컬 AI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조선 기자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입니다. 그리고 LNG 선에 대한 수주 증가와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다 뭐 대형 업체들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드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위산업하고 많이 겹칩니다. 대부분의 방위산업 업체들이 드론하고 어떻게든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화시스템, 퍼스텍,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론 관련해서 약간 소외된 종목 3가지 정도를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역시 실적 향상에 따라서, 근데 화장품은 제가 워낙 또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이 당장 오늘 보시고 말고 할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라서, 화장품 주제에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강의 올려드렸던 것 중에서 몇 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츠환불이라든가 ABC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APR 같은 업체는 이미 너무 많이 사상 최고가를 뛰고 있어서 요거는 좀 전망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종목 한번 같이 봐요. 자, 맨 처음에 볼 종목은 SGA가 될 거고요. 주하고 1순서로 볼게요. SGA입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고요. SGA 종 같은 경우는 이걸 재무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그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도 어중간합니다. 사실상 어중간하고, 다른 지표들 보시게 되면 자본 총계에 비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PBR이 1.0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1.0 정도 되죠. 지금 보시게 되면 1.0, 지금 많이 올라서 그래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0.4, 0.5 이랬었어요. 근데 얘는 사실 되게 싼 주식이에요. 동전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바닥에. 그죠? 바닥에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241선을 강력하게 뚫고 공이 뚫고 지지를 한번 받아서 주봉상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일봉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닥은 여기니까 250원에서 뭐 이 정도 얼음일까 270원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얼음이 될 거고요. 지금은 한 50% 60% 정도 올랐어요. 강력한 지지선은 아마도 여기가 되겠죠. 네, 여기가 저항선이 될 거고요. 지지선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241선에 지지를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이시는 241선 있죠? 요 1하고 거의 비슷하게 환산하시면 돼요. 거의 똑같아요. 예. 제가 왜냐하면 요 241선은 제가 주선을 48주선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실 때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되게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처럼 상한가 쳤기 때문에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되게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는데 250원 선에서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다. 285원에서 570원, 580원 선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자 대체로 여러분들 요거 아시는 규칙 같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번 오늘 맞았잖아요. 여기 정고점 그죠? 정고점을 못 가고 지금 여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려와서 즉 지금 한 250원에서 250원 300원 정도를 벌어놨는데 300원 정도를 벌어놨는데 거기에 살짝 빠져서 한 400원 선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심한 조정이 생길 경우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조정이 많이 빠지고 400원 선이 일단 1차적으로 450원 선 정도 되겠네요. 지금 600원 선 가까이 가 있으니까 450원 선 정도가 1차적인 아마 저기가 될 거고 조정선이 될 거고 심하게 많이 빠지게 되면 지금 241선 있죠. 여기 선까지 빠지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대비를 하시고 지금 들어가시는 건 조금 생각해 보시고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을 좋다고도 안 좋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뭐 아직은 저기고 부채 자체는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고요. 부채 비율도 되게 낮은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매출 자체가 되게 크지 않아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공급 관련된 그런 쪽의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뭐 특별하게 어떤 테마를 타고 이런 일들이 잘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바닥을 찍고 한 1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곧 조정을 한번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BI는 그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K홀딩스 한번 봅시다. BK홀딩스는 광고 회사죠. 기본적으로 광고를 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미디어 회사. 역시 매출액 자체가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 회사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 대신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는 상한가는 같지만 사실은 뭐 크게 원인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한가를 찍지도 않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런 주식이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재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씀으로 드리게 되면 언제 매출이 줄어들어서 폐지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NHKCP를 봅시다. 전자결제 관련된 회사고요. NHN의 계열사죠. NHN의 계열사고 전자결제 관련된 그런 중심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국사이버페이먼트라 그래서 KCP라는 회사를 저기를 합니다. 흡수합병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전자화폐 쪽, 즉 그 소비쿠폰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먼트라는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로 갈 수도 있어요. 대장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그거에 비해서는 6천억이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회사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안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지금 바닥이 어디냐 하면 예, 지금 밀봉이죠.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바닥을 굉장히 단단하게 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디냐 하면 여기가 7,000원 선이에요. 7,000원 선 바닥을 만들고요. 지금 두 번의 점프로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두 번의 점프로 14,000원 선까지 갔다가 100%에서 좀 30% 조정 나왔죠. 그 두 번째 점프를 해서 지금 15,000원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요거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테마를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약 전 저점 여기 있죠. 튀어오르기 시작한 점에서 요 점에서 여기 한 7,500원 정도 됐는데 지금 두 배에 딱 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100% 올랐을 때 한 번에 조정기를 갖게 되고 마침 전고점을 두 번, 세 번이나 겹쳐져 있는 싸움의 흔적이 많았던 그 점에 지금 딱 와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도 하고요. 확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걸 좀 확장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요 스팬이 좀 짧아요. 이 정도로 보셔야 돼요. 좀 짧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맞고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을 갖춘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7,000원, 7,500원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15,000원까지 갔죠. 만원대까지 후퇴할 수 있어요. 조정. 그럼 이제 그때를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때를 보시면요, 테마로 봐도 그렇고 현재 가격대로 봐도 앞으로 좀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테마를 타고.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 조정을 좀 보시고 7,000원에 접근할수록 좀 더 가치가 높은 녀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만원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조정을 받게 되면 241선에 겹치는 한 8,000원선까지 조정의 부분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어때요? 크게 싸울 데가 없어요. 15,000원 선에서 한번 지금 15,000원에 와 있고 15,000원 선에서 15,000원 선 근처에서 한번 이렇게 격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튀어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 한 25,000원 선까지 크게 보이는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죠? 저항선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도 지금 이쪽에 지금 되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15,000원 이하에 여기 보이신 한 덩어리, 여기 보이신 한 덩어리. 지금 그래서 지금 신호는 왔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인포바이는 한번 볼게요. 인포바이는 뭐 엄청 솟아올라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아마 요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이슈 때문에 그래요. 자사주 소각 이슈. 만약에 지금 인포바이는 기존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인포바이는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 구조도 뭐 그런대로 많은 매출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자본 총계에 비해서 매출이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PBR도 1.5 정도로 되게 아주 좋진 않지만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매년 수익을 올리는 회사죠. 매년 수익을 올리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얘를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거냐를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절대적인 가치 평가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요. 2만원 근처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 2만원 정도의 어바웃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요. 이걸 지켰다라고 어느 정도는 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얼마야겠죠? 57,000원에 있죠. 거의 200% 정도 올라가 있는데 자, 200% 올라간 거에 비해서 거래량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4만원 갔을 때, 4만 5천원 갔을 때 거래량 폭발에 비해서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건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들였던 증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예, 자사주를 많이 사들였던 부분이라 사실은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래 유통 주식수 자체도 320만 주로 매우 작은데다가 유통 주식수는 거기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88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사주를 만약에 1년 안에 소각하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가는 뭐 현재 주가보다 2배 튈 거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요? 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자사주에 관련된 이슈를 다 흡수하고 올라가서 차지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3배의 가격대 이미 가 있잖아요. 만약 요거를 기준의 어떤 가치로 평가한다, 2만원 선을.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이 자사주 소각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4만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흡수해서 자사주의 기대감까지 해서 지금 57,000원, 거의 6만원 가까이 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뭐 기대감 때문에 다 가지고 간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얼마나 뛸지는 사실은 이것의 본질적인 가치하고는 관계없이 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많은 종목들이 그러하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시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합비역 볼게요. 자, 조각피역 보시게 되면 조각피역, 오늘 역시 뭐 어마어마하게 튀었죠. 22%. 그죠? 그래서 정거점 시원하게 뚫고, 뭐 그냥 단방에 뚫고 갔습니다. 근데 조각피역이라는 회사가 원래요, 조각피역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많은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가 37,000원이고 여기가 75,000원이에요. 요게 100%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꾸준히 몇 년 동안 높여오고 있어요. 23년부터 쭉 높여오고 있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은 5만원 정도에서 55,000원 사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78,000원까지 튀어 올랐잖아요. 그죠? 거의 뭐 신고가를 열어 젖혔습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열어 젖혔는데, 이것도 역시 50% 이상 지금 뛰어 올랐는데, 이 변동성,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변동성의 잠재력상, 얘는 또 유통 비율이 더 적어 22%예요. 그죠? 주식 수도 700만 주가 안 돼요. 거기다 22%니까요. 얘는 동원할 수 있는 전체 유통 주식량이 120만 주 정도예요. 14만 주로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14만 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전체 유통 주식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작은 양 가지고도 상한가를 간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사주를 대단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해버리면 지금 만약에 가치를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로 평가를 한다면 8만원이 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자사주 거의 반이에요. 전체 주식에. 그렇기 때문에 사들여 소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주당 뭐 자산, 주당 수익 뭐 이런 것들이 다 2배로 튀어오르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오늘 상한가를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관찰해 봅시다. 얘는 관찰해 봅시다. 왜냐하면 요선에서만 평가해 본다면 65,000원까지 평가해 본다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베이스라인 제가 아까 5만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산 가치로만 순수하게 보아도 어떻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 순간적인 어떤 저기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긴 했어요. 순간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발생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높아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에 따라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기대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보고 싶은 주식이 3가지 정도, 종목이 3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게 드론하고 방산 관련된 주제입니다. 드론 방산이 다 걸려 있어요.
첫 번째는요, 코콤입니다. 코콤이면 여러분들 비디오폰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비디오폰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그 비디오폰이라는 게 원격으로 어떤 카메라를 조정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드론이나 방산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뭐 원격 카메라 기술이라는 게 그래요. 예.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을 지킬 병사들이 수가 계속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걔네들을 다 자동 감시 자원으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수혜주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점은 한 3,500원 선이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회사 역시 10년 길게 봐도요. 영업이익이 2022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서 안정성 자체는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3,500원의 저점이 있었고 얘를 지켰고 3,700원 선에 최근에 바닥이 있었고요. 241선을 계속 물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주봉을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봉으로 치면 위로 지금 9,500원에서 만원대까지 간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얘도 역시 어때요? 되게 많이 움직이는 녀석은 아니에요. 3,300원에서 만원까지니까 다른 어떤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폭이 아주 크게 끼를 부리는 그런 녀석은 아닙니다. 지금은 약간 전체적으로 모든 이평선들이 한 군데 모여서 오글오글 모여서 어느 정도 확산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방 압력보다는 아마 상방으로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방산 주제나 이런 것들을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스라인 아까 보셨던 건 3,750원인데 4,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아마 될 것 같기는 해요. 일시적으로 3,000 요 이하로 빠질 수는 있겠으나 3,500원 선까지 빠져봐야 3,500원 선까지 빠지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어차피 4,300원이기 때문에 빠져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 신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소외주나 저평가주에 딱 넣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호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카운트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얘는 아직 신호 안 나타남 이렇게 여기다가 써놓으셔도 돼요. 써놓으시거나 메모를 달아두십시오. 그래서 얘한테 뭐 저기를 걸어놓으셔도 되고요. 그 조건식을 걸어놓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한번 관찰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기산텔레콤이에요. 역시 통신 관련된 업체고, 통신이면 우리나라는 100이면 100 거의 다 방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방산하고 관련이 있고, 얘도 역시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거의 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한 1,600원에서 700원 사이 정도인데, 이게 뭐 라운드 피겨는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 정도에서 1,750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방어선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금 올랐죠. 이렇게 올라서 최근에 어떤 그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 기울기의 크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를 형성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는 100%쯤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종목들도 역시 기대할 만하고, 왜냐하면 테마가 드론하고 방위산업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테마하고 방위산업과 드론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영역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테마와 연결해서 한번 앞으로 주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역시 한번 지난번에 최근에는 거래량이 여기 찔끔 한번 터졌어요. 근데 그게 뭐 해봐야 한 10만 주 정도, 그죠? 10만 주 정도죠. 얘는 1,400만 주짜리고 유통비율도 64%니까 상당히 유통비 수가 많은데 비해서 살짝 신호만 보였어요. 요거는 관찰하시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한번 보시는 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역시나 얘도
10년간 10년 기간에 한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의 마지막으로 주 봤으니까 1도 보셔야 되는데 1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1 보셔도 이런 식으로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세 형성하면서, 그죠? 여기 역시 정배열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시황 자체를 따라가면서 얘네들은 형성하면서 바닥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C넥스를 한번 봅시다. MC넥스 역시 영상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흑자를 제법 많이 내고 있어요, 회사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해보시게 되면 지금 PBR로 치면 한 1.5 내외를 아마 유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5 지금은 PBR 자체는 0.8 정도로 떨어져 있네요. 작년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요쯤에 잡았을 거니까.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실은. 보시게 되면 이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날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요 주간에 이날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뉴스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은 지금 어디냐 하면 15,000원, 16,000원 선이네요. 바닥은 16,000원 선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시게 되면 그죠? 사상 최저를 뚫고 얘도 역시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폭은요 한 50% 정도 올라가 있어요. 50% 정도 올라가 있는데 특징이 있죠. 되게 특징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반복합니다. 실은 두 번 오르고 두 번 혹은 작은 산 3개를 만들고 올라가고 또 작은 산 3개를 만들고 한 10몇 % 올라가고 또 작은 산 2개를 이미 만들었고 지금 약간 조정하는 기간에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저점의 추세는 보이시죠? 저점의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한 50%쯤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역시 얘도 정배열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정배열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정배열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것도 아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테마와 시황의 상승에 따라서 좀 주목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무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체도 안정적이죠. 크게 안정적이라 할 수 없겠으나 뭐 한40% 정도의 어떤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자체가 공격받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차트만 보셔도 안 되고요. 재무만 보시는 것도 좀 기간을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테마만 보시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테마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투자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황도 좀 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하고 테마 다 봤고요. 내일 모레 이번 주 주말이 되기 전에 하나의 또 다른 테마를 준비해서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